나스닥은 헤드앤숄더가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넥라인을 깼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고, 이 저점을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시나리오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처럼 반도체 수급 슬림이 계속되다가 다 같이 폭락하는, 그때는 반도체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안녕하세요, 형님. 네, 안녕하세요. 저 PD 6개월 됐는데 추천 종목 상승률 뿐만 아니라 시장을 보는 눈이 놀라울 정도로 적중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 영상 3개만 봐도 스페이스 X보다 삼성닉스 투자해라, SK 하이닉스가 급등하고 삼천 시총 역전할 것이다, 코스닥 승강제 72한 종목 1조 이상만 투자해라, 모두 적중했습니다. 비결이 뭔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저는 단지 주식만 하는 주식쟁이가 아니잖아요.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형성을 해왔고, 특히나 재테크 강사만 10년째 하고 있잖아요. 이 재테크에는 금투자 같은 경우 제가 300% 이상 수익을 내는 것들도 여러 번 영상을 통해서 금괴까지 다 인증을 했었고요. 그리고 주식 수익률도 여러 번 인증을 했었고, 부동산 경매 강사로도 오랫동안 일을 했고, 지금 창업마저도 벌써 3개 지점 카페를 운영하면서 임야 개발도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돈의 흐름 전체를 좀 읽고 있다는 거고, 지금은 주식시장, 물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급등하고 있죠. 하지만 단지 이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경제 전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고, 저도 계속 부동산 공부라든지 경매시장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수급이, 말 그대로 돈이 어느 곳으로 이동하고 있고 앞으로 어느 곳으로 이동할지를 조금 더 남들보다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도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도 제 생각을 나누고 있고, 앞으로는 우리 이제 젊은 부자들 TV나 훈훈한 경제학교에도 많은 전문가들을 모실 계획이니까 꼭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난주 제 방송을 한번 틀어볼게요. 저 훈훈한 경제학교가 지금 5,000명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약 2주 전에 올렸었던 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올렸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헤드앤숄더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계속 오른다는 말씀을 분명히 그 당시에 드렸었고요. 그 이후로 무려 하이닉스는 50%가 올랐습니다. 어제도 최고가가 나왔고요. 오늘 조정받지만 겨우 4%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런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오늘 젊은 부자들 TV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선행지표로 삼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아직까지는 고점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고, 다만 헤드앤숄더 형태가 나오게 되면 단기 고점 시그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설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도 비중을 급격히 줄여야 된다라고 한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나스닥이 드디어 지난주 후로 헤드앤숄더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은 현재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애플이 무려 6%나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지 애플만의 이슈가 아닌 전반적인 시장 수급이 반도체로 쏠리기 때문에 나스닥에 있는 M7이라든지 다양한 미국의 주요 업종들까지도 하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종목들이 이미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느냐는 아니지만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까지도 단기 조정이 시작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일 전에 훈훈한 경제학교에서 올렸었던 건 스페이스 X 상장 전날이었는데요. 세계의 모든 관심이 주목되고 있었던 스페이스 X에 투자해야 되냐 아니면 삼성닉스를 투자해야 되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스페이스 X 차트를 봐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M7에다가 스페이스 X까지 같이 껴놨는데,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물론 다음날 급등을 했어요. 19%.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장중에만 고점을 찍고 나서는 17일에는 마이너스 4%, 18일에 마이너스 3%, 그리고 22일에는 무려 마이너스 16%. 현재는 상장 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가격인 150달러를 깨게 된다면 그럼 당연히 추가적인 하락이 있겠죠. 물론 오르고 나서 떨어졌기 때문에 스페이스 X에 투자하셔서 매매를 잘 하셨다면 돈을 버셨겠지만, 그럴 수 있는 개인 투자자는 저는 극히 일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오히려 둘째 날, 셋째 날쯤에 남들 다 샀는데 이렇게 10%나 올랐네 라고 샀다가 오히려 현재 마이너스 20%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평단가 조절을 했다고 해도 손실인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가 같은 날, 그 당시에 방송일은 6월 15일이었고요.
삼성과 닉스를 제가 산다고 그때 표현을 했었죠. 그럼 6월 15일 이후로 삼성과 닉스는 얼마나 올랐나? 15일 이후인 16일 기준으로도 약 한 8% 정도 오르고 나서 현재도 딱 그 가격 정도의 삼전은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6월 16일 기준으로 17일에 3%, 18일에 7%, 그리고 22일에 7%, 그리고 어제인 25일에도 신고가가 나왔다고 했죠. 무려 40%가 올랐습니다. 그만큼 현재는 반도체 수급 쏠림의 장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게 영원히 지속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미국에서도 반도체 종목인 샌디스크만 오늘 21%가 오르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다 하락하는 그런 수급 차별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7월과 하반기가 좀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3일 전에 훈훈한 경제학교에서 올렸었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 주가를 이길 것이라고 말했고, 그날 촬영에서도 SK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는 10% 이상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다음날 10%가 올랐고, 또 어제 최고가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총이 역전이 돼서 현재 SK 하이닉스가 1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뭐 여러 근거가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의 수급은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더 집중되고 있는 거고, 현재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반도체 장세잖아요. 반도체 장세인데 SK 하이닉스는 퓨어한 반도체 그룹입니다. 말 그대로 100% 반도체 사업만 하는 기업이고요. 삼성전자는 말씀드린 대로 가전, 스마트폰, 기타 등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수급에 있어서는 기술력을 떠나서 또는 현금 유보율을 떠나서 삼성전자 장점이 많은 기업이지만, 과거에 반도체 장세를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급등률이 높았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SK 하이닉스가 당연히 대장주고 앞으로도 시총 역전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높은 확률로, 굳이 비율로 얘기하자면 80% 이상으로는 뭐 종목 적중률이라든지 이런 시장에 대한 흐름 예측이 맞아왔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송을 그냥 가볍게 흘리는 것이 아닌 반드시 비판적 사고로 검증하고 또 자기만의 원칙을 세워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진짜 지금 궁금한 게 바로 7월 시장인데요. 5월과 6월은 너무 삼전닉스만 급등해서 코스닥이 죽을 맛이에요. 이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사실 사람들이 오늘과 같은 날을 오히려 더 좋아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오늘 다 대부분 다 빨간색이거든요. 지금 삼성전기 제외하고는 삼성전자 마이너스 3%, SK 하이닉스 마이너스 3.9%, 그리고 밑에 보면은 뭐 현대중공업 마이너스 3%, 뭐 현대모비스 마이너스 3% 이런데 왜 이런 날을 좋아하냐? 다 같이 하락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최근에는 지수는 9천인데 나는 코스닥 종목들 비율이 뭐 30, 40% 된다? 이러면은 삼전닉스에서 설사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코스닥에 한번 차트를 봐볼게요. 진짜 차트가 어마무시합니다. 사실 뭐 저도 당연히 코스닥의 종목들을 전체 비중에서 30% 정도는 가지고 있고, 그 종목들은 정말 나락을 갔습니다. 왜냐면 저는 손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6년 4월 27일 1229포인트를 찍고 오늘자로 860포인트까지 무려 2달 사이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28%나 떨어졌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죠. 지수가 28%가 떨어졌다는 거는 종목들은 반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코스닥 종목들 몇 개만 한번 봐볼게요. 알테오젠 시총 1위의 대장주입니다. 보시면은 56만원대에서 현재 한 30% 정도 다운된 가격이고, 에코프로비엠 어쨌든 배터리에서는 대장주죠. 26만원에서 현재 14만원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마이너스 40% 정도.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래도 로봇에서는 가장 시총이 큰 종목입니다. 97만 9천원에서 49만원까지. 그러니까 쉽게 보면 100만원짜리가 50만원 된 거예요. 반토막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삼성전자가 대주주인 종목인데, 코스피는 숫자가 찍히는 종목이고 여전히 싸다란 말씀도 올해 내내 드렸었고, 반대로 코스닥은 숫자가 없는 종목이고 꿈에만 투자하는 종목이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외에는 투자할 종목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올해 내내 드렸습니다. 코스닥 시총의 74기업들의 우량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승강제 역시나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기업인데 뭐 시총 1, 2천 따리의 종목들은 사실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폭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전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내가 투자 습관 자체를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 그 코스피 안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만 구성해야겠다는 투자 원칙을 이번에 코스닥 폭락장을 경험하면서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재 코스닥에 저를 비롯해서 코스닥 많은 종목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코스닥에 대한 육성책이 7월달 내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용해서 저는 다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과거의 세력들의 놀이터였었던 코스닥 종목들은 대부분 다 퇴출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훈한 경제학교에서 항상 외치는 구호죠. 실적주, 대형주, 스윙투자만이 정답이다 라고 마치는 것처럼
다만 이것의 전제는 주도주라는 표현도 항상 드렸어요. 아무 대형주만 사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 시대를 또는 그 년도 그 달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 업종에서 실적주, 대형주, 스윙 투자를 한다면 내 수익이 극대화될 것이다. 반대로 예전처럼 코스닥의 소형주를 내가 저점에서 사서 막 고점에서 200%, 300%에 팔겠다라는 생각은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뉴 노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제 방송을 보시면은 1년 뒤에 제 말이 틀렸나 안 틀렸나는 판가름이 나겠죠. 저는 이렇게 방송을 8년 동안 해왔고 그동안에 8년 동안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현재는 전문가도 시장을 예측할 수 없는 장입니다. 아무도 평생 겪어본 적이 없는 장이기 때문에 금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주식, 창업까지 다양한 돈의 흐름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의 의견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월에도 이전처럼 반도체가 계속 강세일까요?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주도주에서 반도체 업종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가 주도를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나스닥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나스닥은 헤드앤숄더가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 모든 것을 비중을 줄이고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넥라인이 이 부분에 형성이 됐었고 고점을 찍고 다시 반등한 이후에 정확하게 넥라인을 깼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고 이 저점을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겁니다. 물론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는 얘기는 현재는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좋은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의 기회입니다. 하락이라 함은 내가 손절하고 무조건 나가야 된다가 아니라 실적주인데 시장 상황 때문에 또는 반도체 수급 설리 때문에 하락하네? 그러면은 엄청난 매수 기회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간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근거 그 시점을 이때부터 제가 말씀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당시에 어깨가 형성이 됐었는데 여기서 사실은 이렇게 갈 수도 충분히 있는 차트였거든요. 근데 바로 여기에서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현재는 나온 상태고요.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혼조세가 있는데 새로운 업계를 만들었다고 치고 현재는 아직까지는 고점 시그널이라고 보긴 어렵고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3,000포인트대로 다시 떨어지게 되고 반등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비중을 급격히 줄여야 됩니다. 그 시점이 뭐 7월 중순 정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7월 중순 정도에 M7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오히려 반도체,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실적이 잘 나왔죠. 그러면서 어제도 뭐 17% 급등하긴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은 사실은 그 다음 실적 시즌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실적은 정말 잘 나왔어. 최고점이야. 하지만 과연 다음 분기에도 반도체 실적이 이 정도로 잘 나올까에 대한 의문감이 들기 시작하면 그런데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다른 기업들도 많이 떨어졌네. 그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고점 시그널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과 닉스는 앞으로도 더 간다고 보고 있고 반대로 나머지 업종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대차, LG전자 다 나락가고 있죠. 거의 고점 대비해서 30-4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스닥이 헤드앤숄더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런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그 지지선은 7월 중순쯤에 실적 발표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 지지선이 되어서 더 이상 빠지진 않고 거기에선 반등하고 반대로 반도체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그런 이상적인 그림이 사실은 건강한 시장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도 그 시나리오를 좀 더 지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시나리오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처럼 반도체 수급 슬림이 계속되다가 정말 다 같이 폭락하는 그때는 반도체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급 쏠림의 과도한 결과는 결국에는 시장 균형 자체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반도체 고점 찍고 다 같이 폭락하는 하락장으로 가는 시나리오가 첫 번째겠고 두 번째는 반도체는 지금 급등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어느 정도 횡보 조정을 받게 되고 나머지 많이 하락했던 실적주들이 다시 올라오는 당연히 이때도 이상한 종목을 사면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대형주 실적주 중심으로만 사야 그나마 이 반등분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저는 후자 쪽이 좀 더 가깝다고 보고 있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전자 시나리오가 나오게 된다고 해도 제가 젊은 부자들 TV나 뭐 주식아티스트 훈훈한 경제학교로 바로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 그 매수매도방 있잖아요. 네. 그 매수매도방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5월, 6월 수익률이 어땠나요? 안 그래도 좀 이따 제가 라이브 방송이 11시 반에 있어서 지금 수익률표 정리하고 있었는데 다만 앞서서
앞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말하는 수익률이라 함은 총 시드 대비가 아닌 어쨌든 우리가 익절한 종목들의 퍼센트가 있을 거고 손절한 종목들이 퍼센트가 있을 거잖아요. 익절한 종목에서 손절한 종목을 뺀 걸 수익률로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6월 달에는 총 6종목을 수익 실현했고요. HPSP 6%, SK텔레콤 27%, LGCNS 24%, SK하이닉스 8%,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이틀 전에 사서 어제 또 8% 마무리했고 하나유로스페이스 10%, 그래서 총 83%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뭐야 그럼 뭐 손실한 종목도 없고 네가 그렇게 주식을 잘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죠. 6월 18일에 샀었던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현재 마이너스 3% 정도,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0% 정도 됩니다. 다만 두산과 같은 경우도 TP가 목표가가 거의 2배 가까이로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점자와 닉스의 반도체 랠리가 잠시 주춤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두산과 PSK 같은 반도체 소부장들은 당연히 급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정리한다고 쳐도 그러면은 6월에 83%에서 현재 손절하지 않았지만 손실 중인 두 종목을 뺀다고 해도 약 70% 정도는 수익 중이고요. 물론 그 전에도 저희가 물론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 샀었던 제약바이오 두 종목, 풍력, 조선, 배터리 뭐 이런 종목들이 있긴 한데 줌수업을 통해서 한 달에도 3-4번씩 제가 시황을 전달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제약바이오든 원전이든 이 대장주들이 추세를 전환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익 실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지난 1월부터 현재인 7월까지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약바이오는 이미 한 1년 6개월 동안의 주도주 시세를 끝내고 조정이 작년 말부터 시작이 돼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정도로 대장주가 이유 없이 반토막이 났는데 당연히 관련된 제약바이오들이 상승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198만원짜리가 최저점 120만원까지 약 마이너스 40% 정도 되고, 뭐 3천당 제약은 패스할게요. 알테오젠, 그나마 알테오젠이 좀 강한 편인데 56만원짜리가 35만원까지 약 마이너스 30%. ABL 바이오 작년에 엄청난 급등을 이뤘었던 종목이죠. 근데 1월 달에 25만원짜리가 현재 92,000원, 마이너스 60%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제약바이오는 펜더멘탈, 미래 전망성, 뭐 임상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약바이오의 분할 매수도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대장주가 현재 쌍바닥을 만든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이 7월, 8월 반도체 조정에서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는 당연히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익절을 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반도체가 주도하긴 했지만 저희는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목에서 수익을 냈고, 1월에 67%, 2월에 78%, 3월에 68%, 4월에 108%, 5월에 54%, 6월에 83% 수익을 냈고, 당연히 손절한 종목들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한 종목들은 1월 달에는 13종목 수익 익절, 3종목 손절, 2월 달에는 11종목 익절, 1종목 손절, 3월 달부터는 사실 손절 종목이 없고 홀딩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떨어질 때 그냥 별 이유 없이 20-30%씩 2-3일 만에 빠졌다가 다시 한번 막 50%씩 급등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손절은 안 했지만 그 전에 물렸었던 종목들에 대한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닌 어느 시점에서 제가 3차 매수를 통해서 익절 또는 손실을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들어온 분들은 하나, 둘, 셋, 넷, 5종목이 5월 결산할 때는 수익이 아니었거든요. 단 3종목만 익절이었었는데 바로 그 종목들 중에 5월 달에 산 HPS가 6월 달에 6% 수익이 났고, 5월 29일에 산 SK텔레콤이 27% 수익, 5월 29일에 산 LGCNS가 24% 수익으로, 그런 식으로 그 전달에 산 종목들도 그 다음 달에 수익이 나기도 해서 빠지기도 하고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는 매수 매도방을 운영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손실률이 더 높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물론 이렇게 제가 매수 사인, 매도 사인을 낸다고 해서 100% 기계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분도 없을 뿐더러 당연히 본인의 시드머니가 적다면 사실은 수익 내는 종목들이 적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로 수익률이 나고 있는데 손실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을 잘 지킨다면 그래도 평균적으로 꾸준한 수익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수 매도방은 일반적인 리딩방 그런 것처럼 단타방이 아니고 스윙 투자 방이라고 하던데요. 스윙 투자라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스윙 투자는 사실은 뭐 주식책에서도 따로 정의하고 있진 않아요. 다만 데이 트레이딩, 말 그대로 데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얘기는 그 하루 안에 단기 매매를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저희는 반대로 데이 트레이딩이 아닌
아닌 스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오버나잇, 이틀에서 또는 뭐 열흘, 2주, 한 달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3달, 4달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희는 종목을 선정할 때부터 실적주 그리고 펀더멘털이 있는 종목들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실적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손절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손절을 잘 못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는 실적주 스윙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5월, 6월 종목들도 많이 올랐던데 7월 추천 종목 있으신가요? 일단 지금 오늘 시장만 봐도 삼성전자 마이너스 4%, SK하이닉스 마이너스 4%, SK스퀘어 마이너스 8%.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다른 업종들은 오르고 있냐? 현대차 마이너스 2%, LG에너지솔루션 마이너스 3%, HD현대중공업 마이너스 2%.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90%가 하락하는 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부자들 6월 12일 추천 종목인 두 종목은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심택은 현재 무려 8% 급등 중이고, 달바글로벌도 장중한 때는 4% 정도 급등하다가 지금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두 종목 모두 미래 전망성 그리고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선정을 했던 거고요. 젊은 부자들 TV를 한번 불러보면은 바로 이날이죠. 6월 12일이었고요. 뒷부분에 가보면 7월까지 볼 수 있는 실적주 종목 2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반도체 PCB에 관련된 주인 심택, 그리고 화장품 실적주인 달바글로벌. 심택과 달바글로벌을 6월 12일에 선정을 했고, 심택은 그 다음 거래일인 6월 15일 기준으로 한때는 뭐 10% 정도 오르기도 했지만 오늘도 그 가격 정도로 최소한 본정가는 유지하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선정한 이후로 저항을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4번째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를 돌파하게 되면 급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추천 종목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스윙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5월 달에 선정했었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50% 이상 올랐다고 말씀드렸고요. HPSP 같은 경우도 상한가 그리고 28% 상승, 선정한 이후에 6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히려 제가 선정한 실적주들은 하락하게 되면 추가적인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달바글로벌도 촬영일인 12일 다음 거래일인 15일에 시가가 194,200원, 그리고 어제 최고가인 24만원, 그리고 오늘도 234,500원까지 무려 2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지난 6월 12일에 추천 종목들은 심택이 장중한 때 10% 그리고 현재도 매수 가격 정도인데, 이 현재의 매물대를 소화하게 되면 오히려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선정가 대비해서는 약 22% 이상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종목 모두 7월 실적 시즌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오늘은 전체적인 시황 설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종목 추천을 따로 하지는 않겠지만, 오르는 종목을 당장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고 도대체 이 업종들은 왜 오르고 이 업종은 왜 계속 하락을 하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도 그렇지만 아무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평생 처음 경험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균형 수급장에 있기 때문에 무지성으로 삼전닉스 투자하지 않는 이상은 큰 수익을 못 거두는 게 당연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주식을 좀 했다는 사람들은 코스닥 소형주, 중형주를 많이 노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심지어 손실이 30-40% 손실 중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한 일, 잘못된 일, 내 투자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느끼기보단 현재 이것도 하나의 시장의 뉴노멀이기 때문에 이런 현재 시장을 이해를 하고 왜 도대체 반도체에 투자해야 되는지, 왜 반도체만 숫자가 찍히는지, 이런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내가 앞으로 주식 30년, 40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어려운 시기고 힘든 시기지만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우리 젊은부자들 TV 그리고 훈훈한 경제학교와 함께 공부하면 앞으로도 꾸준하게 수익 내는 건전한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